안녕하세요. 네. 뒤에가 좀 화나죠.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도 조금 상황이 조금 그러네요. 잠깐만요. 아유, 너무 또 화나셔가지고 조금 난것 같기도 하다. 네. 제가 왔다 갔다 좀 돌려야 되겠네요. 자, 건강가족론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보고 할 거긴 한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장 좀 하고, 네, 요거 파일로 올려놔 드릴게요. 자, 1챕터에서 6챕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6페이지 다 보지 마시고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가족의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그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 표가 책을 제가 옆에다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가는데 표가 1-1 가족의 정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 것들이 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 고전적인 정의, 현대의 정의, 그래서 가족이란 어떤 거다 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조금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서 22쪽인데요. 가족 기능의 개념에 대해서 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들 쭉 보시고요. 그리고 표 1-2에서 가족 기능의 유형과 상관관계, 뭐 고유의 기능, 기초의 기능, 부차적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페이지 보시면 현대사회의 가족의 기능에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뭐 성적 요구의 충족 기능, 자녀 출산 기능,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의 사회화의 기능, 그 다음에 생산 및 소비의 기능, 보호 및 정서적 안식처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오락 및 여가의 기능, 그 다음에 종교의 기능,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부분 조금 주의 깊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바로 밑에 22페이지 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관련된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7페이지는 표가 나오고요. 바로 밑에서 4줄 있거든요. 그 4줄 체크. 가족 가치의 변화. 제가 막 이제 질문을 좀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결혼과 다양한 삶에 대한 뭐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고 타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태도인데 그 다음에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31쪽 보면 이혼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런 개념들만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38쪽에서 40페이지까지는 한국 가족의 위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가족 변화를 위기로 보는 거와 진보로 보는 그런 관점들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표 1에 요약이 쫙 되어 있어요. 1-8에 대해서 변화의 지표, 변화에 대한 입장, 가족에 대한 건강가정에 대한 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챕터는 이제 넘어가고요. 쭉 넘겨서 챕터 2, 61쪽으로 가겠습니다. 건강가정에 의미되는 개념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개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61쪽에 위에서 한 4-5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또 넘겨보시면 62쪽까지 이제 건강가정의 개념 밑에서 한 6째 줄까지 또 다른 개념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그 스트레치 말하는 그
강한 가족의 6가지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뭐 헌신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일본에서 6번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무슨 내용인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윌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윌시도 가족 신념에 대한 체계, 그 다음에 조직의 유형,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 3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의 신념에 대한 체계의 본질과 정신에서 본다면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태도, 그다음에 초월에 대한 영성 뭐 이런 것처럼 1번에서 3번까지를 제가 메모해 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체크업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챕터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3에 쭉 넘겨서 83쪽입니다. 자, 보면 가족 발달에 대한 이론과 적용인데요. 개념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위에서 2번째 줄, 그 다음에 밑에서 4줄, 5줄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표 3이 있거든요. 3-2 카터와 맥콜린이 제시한 대가족에 대한 가족 생활 주기가 있어요. 그런 6개로 되어 있는데 전체 주기에 대한 단계별 정서 정도는 이제 조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이제 넘기시면서 오픈북이니까 넘기시면서 찾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건강 어떻게 적용할 거냐. 페이지는 89쪽이고요. 89쪽에서 위에서 2번째 줄, 3번째 줄.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그리고 맨 밑에서 5번째 줄까지 조금 이렇게 알고 계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페이지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요. 90페이지 상징적 사고에 대한 이론과 적용에 대해서도 개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봤자 위에서 한 3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5쪽에 교환 이론에서 밑에서 두 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개념들에 대한 4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여건주의 이론인데요.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줄, 2번째 줄도 있고요. 셋째, 둘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건주의에 대한 현대 가정의 여성에 대해서 지켜야 될 3가지 측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페이지로 보면 98쪽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로 가겠습니다. 네. 챕터 4 페이지 108쪽이고요. 108쪽에는 이제 부부 갈등의 원인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영주라는 이제 논문을 쓰신 분이 제시한 4가지 이유, 친밀감이 조금 항구성이라든가 경쟁, 가변성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밑에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방해 요인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109쪽에 해결하는 방법. 정답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좀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대체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4쪽 부모와 자녀의 중요성 양가로 1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5줄까지만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장 더 넘겨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뭐 의사소통에도 뭐 의사소통의 형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용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도 적혀 있긴 하지만 120쪽에 보면 제가 메시지 전달 방법, 그다음에 부패 방법 이렇게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서 그 강의를 들으셨을 때 체크업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 형제자매 관계 기능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있는데 자아감 형성, 상호 규제, 직접적 봉사, 중재와 교섭, 개척과 지도, 가사 분담, 성 역할에 대한 개발, 규범 학습, 그다음에 권력의 관계에 대한 형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9쪽으로 가겠습니다. 139쪽에서 이제 챕터 5번인데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건강성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미혼모에 대한 문제가 뭔지 139쪽에 있어요. 그 다음 그 뒤에랑 141쪽까지는 어떻게 미혼모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43쪽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의, 무엇을 가지고 한부모라고 하느냐, 그리고 146쪽에 보면 네, 서비스 개요를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부모에 대한 가족 지원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지원 정책은 어떤 건지, 복지부에서는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조금 넘기셔서 151쪽에 보면 재혼가정에 대한 과제에 대한 전망이 있거든요. 거기에 되면 이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151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런 것들도 좀 변화해야 되고요. 155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해 놓으시고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이제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제 위에서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다음에 뭐 아홉 번째 줄, 열 번째 줄에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어떻다라는 것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문제 해결 157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160페이지에 있는 북한 가족에 대한 과제와 전망에서만 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첫째, 둘째, 셋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장 넘기셔서 164쪽에 보면 1인 가구 정책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정책, 1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 뭐뭐가 있는지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챕터 여섯 번째는 176쪽까지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탈상품화, 그 다음에 탈가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부분을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어떤 주요 내용, 뭐 건강 가족에 대한 기본 계획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정책을 저희가 막 외워서 막 하기는 좀 그렇고 기본 개념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정부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만 조금 중점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체크업을 해놨다가 문제를 푸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으로 할 거고요. 주관식은 가로놓기로 집어넣을 거고요. 문제는 20개만 내겠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가 10개를 내잖아요. 그럼 하나 틀리면 10점이 날아가시는 거예요. 20개를 내잖아요. 그럼 하나 틀려도 5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 틀리면 네 훨씬 더 학생들한테 좋기는 맞아요. 맞는데 요번에는 조금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 나시면 다시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뭐 2주, 3주 전에 저는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 제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알려도 드리지만 전체 카톡방에다가 시험 대면으로 볼 거예요. 시험 어디서 보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볼 수 있는지 한 60명 이상 들어가야 돼서 공지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 주 전에 드리는 거니까 잘 체크하고 계셨다가 시험 볼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챕터 6번에다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